오늘 제가 말하는 내용들만 지켜도 피부가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물 많이 마시면 피부가 좋아진다 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언제 마셔야 하는지, 물 대신 다른 음료를 마셔도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물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까지 모두 모아서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물이 부족하면 여러분 20년은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각질층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각질층은 피부의 최외곽 방어막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수분이 부족하면 이 방어막이 약해지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화장이 잘 안 먹히는 들뜸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겨울철에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 느낌 다 느껴보셨죠?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마찬가지로 피부가 이렇게 푸석푸석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부 재생 주기가 느려집니다. 정상적인 피부는 약 28일 주기로 각질이 떨어져 나가며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됩니다. 계속해서 각질이 바뀌면서 깨끗한 피부를 유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이 주기가 길어지면서 죽은 각질이 피부에 쌓입니다. 그러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모공이 막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모공이 막혀버리면 피부 안에 노폐물들이 이 안에 갇혀서 여드름이나 블랙헤드 같은 트러블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부 건강이 안 좋아지죠. 마지막으로 수분 부족은 잔주름과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수분이 빠진 피부는 탄력을 잃고 마치 종이처럼 얇고 주름지기 쉬워집니다. 특히 눈가나 입과 같은 얇은 피부 부위에서 잔주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외모를 늙어 보이게 만듭니다. 과학은 물과 피부 건강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연구에서 평소 물 섭취량이 적은 사람들에게 하루 500ml 물을 추가로 마시게 했습니다. 이게 겨우 500ml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예상외로 놀라웠습니다. 하루 500ml 물을 추가로 마신 분들이 단 2주 만에 피부 수분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피부 탄력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건정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각질이 줄어드는 효과를 체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결과도 발생했는데요. 이미 충분한 물을 마시던 사람들에게 같은 실험을 해보니까 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아니고 부족한 만큼 채우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물을 1리터 미만으로 마신다면 500ml만 늘려도 피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어때요? 당장 물을 드셔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게 어느 정도지?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자, 그러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2리터를 마시세요 라고 딱 정해주면 정말 편하겠지만 마시는 양은 개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몸무게입니다. 자, 여러분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몸무게 50kg 기준으로 하루 2리터입니다. 몸무게가 10kg가 늘 때마다 0.5리터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0kg인 사람은 얼마나 물을 드셔야 될까요? 50kg에서 20kg 늘어났으니까 20 곱하기 0.5를 해서 기존 2리터에 추가로 1리터를 더 마셔주시면 됩니다. 총 하루에 3리터를 마시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60kg인 사람은 2.5리터 정도가 적정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활동량입니다. 왜 활동량을 고려해야 할까요? 활동을 많이 하실수록 그만큼 체내 수분이 땀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수분 손실이 증가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활동을 하지 않는 날에는 수분 섭취를 기준치에서 약 20% 정도 줄여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70kg인 사람이 활동을 거의 안 했다면 3리터에서 20%를 제외한 2.4리터 정도를 마시면 충분한 겁니다. 반대로 활동을 많이 하는 날이나 더운 날씨에 수분이 땀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0.5에서 1리터를 추가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 떠오르지 않으세요? 알겠는데 저걸 어떻게 다 일일이 계산하면서 마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라고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내가 물을 더 마셔야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뒤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 번에 물을 2리터씩 들이켜도 되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절대 한 번에 1리터 이상 마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실시한 물 마시기 대회에서 과도한 수분 섭취로 28살 여성이 사망했었는데요. 그녀는 3시간 동안 7.5리터의 물을 섭취했습니다. 1시간 동안 2.5리터의 과도한 양을 섭취해서 안타깝게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체내에 수분을 처리하는 기관인 콩팥이 1시간에 800에서 1리터의 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물을 마시면 콩팥의 한계를 넘어서니까 과부하가 걸리겠죠. 실제로 너무 많은 물을 한 번에 마시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냥 소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가벼운 상태가 아닙니다.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면
몸의 균형이 깨져서 물이 세포 안으로 몰려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뇌세포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뇌가 붓고 압력이 올라가서 두통, 구토,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뇌부종이나 경련 같은 위험한 상황까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지성 타입인가요? 아니면 건성 타입인가요? 이 타입에 따라서 물을 달리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자신은 얼굴이 번들거리는 지성 피부여서 수분 섭취를 잘 안 해도 된다는 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굉장한 오해입니다. 지성 피부는 겉으로 번들거려도 속은 건조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피부가 더 균형 잡힌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피부 자체가 건조한 건성 피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어떤 피부 타입이든 물은 피부의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얼굴에 기름기가 많든 푸석푸석하든 반드시 적절하게 수분 섭취를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피부에 좋으려면 물은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0.5리터씩 두세 시간으로 마시는 겁니다. 물을 마시면 몸이 에너지를 쓰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요. 몸이 에너지를 쓰는 속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체내 대사율인데요. 0.5리터씩 두세 시간 간격으로 마시면 체내 대사율이 약 30% 정도 증가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내 대사율이 증가하면 에너지를 그만큼 빨리 쓰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하루 종일 몸이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00ml, 점심 전에 500ml, 오후 간식 시간에 500ml, 저녁 전에 500ml 이런 식으로 나눠 마시면 됩니다. 이 패턴은 피부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침에 마시는 첫 물 한 잔은 밤사이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장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 섭취 타이밍을 얘기할 때면 밥 먹을 때 물 마셔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큰 상관없습니다. 음식 자체에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고 위는 물과 음식을 함께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이어트 중인 분들이라면 식전에 물 500ml를 마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물이 포만감을 줘서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식전에 물을 마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3% 적은 칼로리를 섭취했다고 합니다.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물을 마셔도 소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 본인이 편한 타이밍에 마시면 됩니다. 다만 저녁 시간대 물 섭취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데요. 특히 저녁 7시 이후에 물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서 수면이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피부 재생의 황금 시간대예요. 수면 중에 피부 세포가 재생되고 콜라겐이 생성되고 손상된 피부가 회복됩니다. 하지만 수면이 자주 끊기면 이 과정이 방해받아 피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 저녁에는 물을 소량만 마시고 잠들기 두세 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해주세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차, 주스 같은 음료로 수분을 대신해도 되는지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 대신 음료를 마시는 거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먼저 커피, 녹차, 홍차,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는 강한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신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을 배출시켜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500ml를 마시면 약 600에서 700ml의 수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탄산음료나 주스 같이 당이 된 음료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만큼 부작용이 발생하는데요.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하고 혈당도 급격히 올립니다. 이는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의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설탕이 안 들어간 제로 칼로리 음료는요? 그건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로 칼로리 음료도 물 대신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공감미료가 뇌가 진짜 설탕을 먹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식욕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국 수분 보충은 진짜 물, H2O로만 해야 합니다. 다른 음료는 간혹 즐기는 정도로만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한 내용들을 잘 지켰을 때 내가 물을 잘 마시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바로 소변 색을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로 내가 물을 더 마셔야 하는지 덜 마셔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소변 색이 투명하거나 연한 노랑이라면 수분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물을 더 섭취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소변 색깔이 진한 노랑에서 갈색이라면 수분 부족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때는 물을 더 마셔줘야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소변 색깔을 좀 체크하시면서 우리의 체내 수분도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은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피부 관리 비법입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도 우리 피부에 효과적이지만 매일 마시는 물 한 잔이 피부 건강의 기본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피부와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간이 거꾸로
흐르게 하는 동안 리프팅 닥터 H였습니다.